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2, 3부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진행되는 전문가들의 종목 배틀 시간 여러분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그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얼마간의 수익을 내는지 또 판단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같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눈과 귀를 크게 열어두시고 또 어떤 전문가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황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이 하락 반전했군요. 528포인트고 코스피도 역시 오늘은 1910선을 중심으로 보합권 내 등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 지수가 주춤거리고 있는 건데요. 뉴욕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한 데다가 오늘 수급도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렸단 바지만 그간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힘이 좀 둔화되는 모습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겼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중에는 2.4%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약했던 전기, 전자업종 대표 IT주들의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남짓 오르면서 76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밖에 하이닉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LG전자도 1% 정도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만에 약세인데 또 끝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나오셨고요.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부터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웰크론이 들어와 있는데요. 0466님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웰크론 말고 파워로직스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030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7,560원에 사셨고 비중이 꽤 크십니다. 50%나 파워로직스에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어제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11% 급등을 했었죠. 단숨에 주가가 8,500원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앞으로 이 주식, 이 기업은 어떤 흐름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5거래째 상승이었는데 오늘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물론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그 전기차 관련된 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에 동반해가지고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7,56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상승을 한 이후에 어제 그저께 정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단기적인 매매에 좀 공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를 보시고서 들어오신 분 같은데,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이제 장기 투자자냐 아니면 단기 투자자냐에 따라 가지고서 목표 가격이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중 50%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목표 가격인 9,000원대, 이전에 7월달하고 그다음에 3월달에 고점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일단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셨던 부분들 좀 비중이 50%로 좀 많으시기 때문에 한 20% 정도 줄여가지고서 한 30% 이하의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워로직스 같은 그런 종목분들이 요 장에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유들은 지난주서부터 이제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에서 이제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스몰캡에 대한 종목들의 분석들이 여러 가지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중소형주들 위주로다 수익률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한 2주 정도의 상승을 한 다음에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좀 9,000원대 이상에서는 수익을 좀 확정을 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갤럭시 S로의 납품 비중도 커지고 있고 또 전기차 관련 사업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죠. 이런 소식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에서 벌써 한 14%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고 조금 줄여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웰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께 드릴 텐데요. 0466님께서 4,165원에 사셨고 이분 역시 비중이 꽤 많으십니다. 4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고 오늘은 1%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섬유 전문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웰크론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네. 예. 최근에 이상하게 웰크론을 묻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 산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속칭 세력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업종 자체는 극세사나 뭐 섬유 계통의 어떤 그런 기능성 섬유를 만들긴 합니다만 물 산업과 관련돼 있고 또 FTA 수혜를 본다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아랫부분에서 위로 매집이라는 흔적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들게 되는 패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뭐 이동평균선도 밀집이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본다면 뭐 파도는 좀 넘어간다면 급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면 틀림없는데요. 패턴 자체를 보면 그 급등을 보여지게 되더라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 골짜기가 너무 깊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프거나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4,165원이시고 지금 4,015원이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태인데 현재 패턴에서는 4,000원을 만약에 깨게 될 경우에는 야속하게도 아래쪽에 한 3,500원 정도까지도 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000원에서 3,500원까지 갔다 온다고 할 경우에는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보유하시고 버티기에는 지금 비중도 너무 높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4,000원을 금일 깨게 될 경우에는 일단요. 1차적으로 물량을 거의 대부분 줄여주셔가지고 한 10% 나머지만 남겨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요. 4,000원을 지켜내고 올라간다면 현재 패턴에서 올라가 봐야 일단은 되돌림 반등 이후에 또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단에 4,250원쯤 가면은 전량을 일단 끊어주시는 게 좋겠다. 모양 자체가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밀리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한계를 약간 보입니다. 한계를 보일 때는 약간 꺾었다가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웰크롬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하나 유기님께서 보내주신 KPX 케미칼을 살펴보겠습니다. 55,000원에 30% 정도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익 실현해야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제 화학주들 중에서 신고가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KPX 케미칼도 그랬고 하나케미칼, 호남석유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갑니다. 자, 앞으로 이 화학주들의 흐름은 좀 더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화학주들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화학의 재료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원료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가격 상승된 부분들을 제품 가격으로 다 전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요. 예. 화학 중에 이런 상승은 좀 생각보다는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화학주가 주도주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좀 소외시 됐었던 중소형 화학주들까지 그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의 관심들이 지금 그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다가 KPX 케미칼은 그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요새 좀 그 뜨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권사 스몰캡 TV라고 해가지고서 중소형주들을 이제 전문적으로다가 분석을 하는 그런 팀에서 그 추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55,000원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한 달 전 정도에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 그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분은 그 단기간에 있는 그런 수익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런 좀 가치 투자 성향을 가졌던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사고 나가지고서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마도 목표하셨던 수익률을 한 10에서 한 15% 정도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미 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작일지 아니면 여기서 그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다가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상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매물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08년도에 그 55,000원에서 이제
6만 원 사이에 그 큰 박스권이 있는데 이거를 금주에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30%에 대한 비중은 그 연말까지 좀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다가 6만 원대 한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다가는 6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나머지 10%를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아마도 좀 생각보다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아주 잘 선택을 하셨고요. 그 유통 주식수가 좀 적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데는 좀 그 부담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길게 보시고서 가격대별로다가 그 목표 가격에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비중을 어떻게 해보자 구체적인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KPX 케미칼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얼마에 사야 될까요? 라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 매수하시기 전에 물어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웅진 에너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3967님께서 사셨고요. 18,800원에 2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수익이 꽤 나셨는데요.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향후에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태양광주가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시님. 네. 예.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효과를 입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여기저기 막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장의 3요소인 주도주라든가 주도 테마, 그 중에서 주도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이라든가 이와 같이 태양광, 풍력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가능성을 좀 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웅진에너지 연말까지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새내기로서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옥상 옥을 찍은 탄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매수 가격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느긋하십니다. 패턴은 연말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기간으로 잡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고려할 때 목표가를 달성하면 끊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25,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이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봅니다. 연말까지 쥐고 한다는 기간적인 설계보다는 지금은 어떤 그 흐름이 한때의 유행으로 트렌드화 돼가지고 잠깐씩 가기 때문에 현재 락앤락이라든가 휠락코리아 또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 웍스 등이 새내기로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약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참하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2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상승이 이어질 걸 보이니까 거기서 끊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태용의 주가가 최근 너무 많이 내려서 갖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태용을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234님께서 태용을 62,9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갑자기 하락하는데 손절해야 될지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진단을 좀 해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영훈 과장님 좀 봐주세요. 예. 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의 어떤 대표주로서 시가총액을 상당한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아무리 산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주가를 되돌리기는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돼야지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면 알다시피 그 한 6개월일, 7거래일 정도로다가 이제 연속적으로 다 음봉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좀 돌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좀 반발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태용을 굳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태용이 뭐 얼마 전까지 추천주였다가 시세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추천해서 제외한 그런 증권사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봤을 때 그 태용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스몰캡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다가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그 기다려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태용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다가는 지금 55,000원대에 강력한 지지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6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59,000원에서 6만 원 선에서 그 보유하고 계신 비중을 좀 일부를 줄이시면서 다른 그 종목들로다가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태용을 지금 시점에서 더 매수를 하는 건 자제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듀를 궁금하다고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크레듀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3900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최대 주주가 삼성 SDS로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 가격대인데요. 비숍님, 네. 좀 사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점상이거든요. 아침부터. 예. 그래서 사시고 싶어도 아마 사실 수 없을 거고요. 최대 주주가 삼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 전에 제일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삼성 계열사 간의 주인만 바뀐 거기 때문에 예. 큰 의미는 없고요. 삼성 SDS라는 부분이 이러닝 교육 사업하고 이제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어떤 뭐 부실한 어떤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파묻혀 있던 가치주가 실적이 턴어라운딩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부분과 함께 주주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따라 붙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 상한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고요. 아무래도 통상 패턴이 이렇게 상을 두 번 치고요. 그 다음 날은 흔들리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흔들려 줄 때 들어가 주시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실 때는 손절이란 부분을 반드시 매수 가격 대비 한 1.5% 정도로 제한하셔서 꼭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현재 패턴의 흐름이라면 시장이 마땅히 갈 것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봅니다. 목표 가격은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45,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짧게 먹으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실 거고요. 내일 흔들릴 때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크레드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2부와 3부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주간 배틀 결과를 보고 주간 배틀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과연 두 분의 전문가 중에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까요? 그 결과를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정영훈 과장님의 중국 원양 자원이 수익이 6% 정도 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아쉽게도 비쇼님의 중국 식품 포장은 5% 가까이 마이너스 수익이 났습니다. 한 주간 수익이 어땠는지 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쇼님의 중국 식품 포장부터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 장중의 고가가 5,400원 선까지 나왔었는데 그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한 이후에 지난 이틀간 5% 정도 주가가 내려오면서 4,880원 선에서 주가가 맞춰진 겁니다. 전문가는 매수 가격과 투자 기간을 정확히 정하고 하는 배틀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거지만 함께했던 시청자 여러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시고 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중국 원양자원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역시 지난 이틀간 주가는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터라 6%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주가가 상승세가 여기서 꺾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자, 먼저 비숍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비숍님. 네. 중국 식품 포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네.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종목이라는 건 뭐 배틀용으로 일주일치기를 해서 드리지 않고요. 그 전주에는 남해화학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그 전주는 에이블 CNC고요. 한번 차트를 찾아보시면 배틀과는 관계없이 정확하게 좋은 가격에 우리가 사서 정말 급등들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종목들은 다 그렇게 이제 저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우리 정영훈 과장님과 같은 계열의 종목입니다. 중국 내수주고요. 당연히 중국 원양자원이 더 위쪽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다가 이것도 아쉽게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좀 밑에 쪽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차트를 좀 보시면 역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돌아서는 흐름 자체가 지금 어떤 구성이냐면 윗부분에 저항선, 전고점 저항을 타넘고요. 그 저항선까지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좀 내리누르면서 안착 시도를 보였고요. 그 부분까지 지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급등을 하겠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시장 자체가 중국과 중국 내수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급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차이나킹이나 중국 원양자원이 좋으시겠고요. 좀 저처럼 밑에 쪽에 있는 걸 차분하게 하시는 분들은 식품 포장이나 차이나 그레이트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을 채택을 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비숍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까요? 비숍님께서는 KT를 들고 나오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코스피의 종목과 코스닥 종목의 대결이 될 텐데요. 먼저 비숍님의 KT부터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KT는 오늘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4,7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자, 정영훈 과장님의 대주전자재료는 현재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2%대로 어제보다는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13,50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숍님께서는 KT,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를 들고 나오셨는데 다른 8분의 전문가는 과연 어떤 종목이 한 주간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비숍님의 KT가 5표가 나왔고요. 대주전자재료는 3표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만으로는 KT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데요. 비숍님의 KT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비숍님, 네. KT를 지금 좀 사봐도 될 만한 구간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KT가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이번 주 한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약간의 방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유는 그동안은 어떤 개별 장세로서요, 예상했던 대로 화려한 개별 장세가 펼쳐집니다.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그 개별 장세의 기반도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깔려 있어야만 더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FOMC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런 부분이 달러를 다시 강달러 기조로 만든다면, 이버징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기반이 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개별 시세가 그동안은 여기저기서 두더지 잡기 하듯이 솟아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이 잠깐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에 오랫동안 쉬었고요. 4분기쯤 됐을 때 이제 슬슬 스마트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통신주를 우리가 거론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해서요. KT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상은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번 케이스에서 한 일주일 정도 몰고 나가는 패턴이 될 것이고요. 로스코 기준은 아마 한 43,500원이나 이 아래쪽에 43,000원 정도 이렇게 정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액은 일단 5만 원을 정합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5만 원까지 올라갈 종목이 결코 아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이라는 부분은 한 2, 3주 정도를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일주일 정도면 한 48,000원, 49,000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예, KT 길게 본다면 목표가 5만 원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서 왜 한 주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대주전자재료를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차트를 좀 보니까 주가가 방향이 좀 아래쪽으로 꺾인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사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은 차트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트를 같이 보면서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큰 화살표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다시 그 12,000원대를 향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크게 두 가지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AM OLED 관련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태양 전극에 대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큰 화살표가 있는 이 장대 음봉을 냈던 그 시기에는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좀 지연이 됐다라는 그런 그 뉴스를 자진 공시를 하면서 좀 내려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100억에 대한 그 BW를 발행을 하면서 그 물량 부담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감들 로다 인해 가지고서 그동안 잘 올라왔었던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로다가 지금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사업이 시기만 지연이 될 뿐이지 지금 현재 바로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효과가 지금 4분기 이후에 바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횡보하는 장세는 아마도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억 달러
100억 원에 대한 그 BW를 발행을 한 거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국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책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국고 보조금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다 매년 받아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유통 물량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끊기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서 회사에서 재무적인 판단으로다가 인해서 이제 운영 자금을 쓰면서 다시 국고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BW를 그 발행을 했습니다. 사모 형태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BW가 단기간에 이제 어떤 주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서 물량을 부담을 시킬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BW에 대한 물량 부담은 아마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거의 영향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그 단기간의 악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봐가지고서 12,000원대에 대한 그런 지지감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 그 61선하고 121선이 지금 모여있는 지금 이평선들이 상당히 꼬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만약에 그 주식을 중소형주를 산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그 산업 분야에 따라서 좀 전망이 있는 그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기관 매수세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은 연말로 가면서 아마도 기관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그 주가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으로다가는 9월달 고점인 16,000원으로다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그 9월달에 저점인 역시 12,000원을 손절 가격으로다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도 그 13,000원 아래에서 그 매수를 하시고서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비숍님께서는 주간 종목 배틀 시간에 KT를 들고 나오셨고 정혜웅 과장님께서는 대주 전자재료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주간 수익을 겨루는 거기 때문에 혹은 마이너스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열심히 종목을 발굴해서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월간 종목 배틀이 시작이 되고요. 또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